네, 관련 이야기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재현 변호사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박사방 유료 회원 3명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관련 보도가 잇따르는 데다 역시 조주빈이 체포 신상공개까지 된 뒤인데 교수님 아무래도 이 참여자들도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네. 그리고 지금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그렇죠. 처음에는 텔레그램망이 뭐 보안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못 찾아낼 거다 그랬는데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압박 수준을 보면 15,000명 정도의 아이디를 찾아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가상화폐, 전자화폐를 통해서 이 돈을 거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전자화폐 운영하는 기관들도 지금 압수수색을 해서 어느 정도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갑에 돈을 넣는 방법, 그걸 빼내는 방법을 다 찾아냈을 경우에 들통날 가능성이 커진 거죠. 예. 그런 압박감 때문에 결국 엄청난 고민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자수 안 하신 분들 중에 이거 가입한 분들 엄청나게 밤마다 두려움에 떨 겁니다. 언제 자기 이름이 불릴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 하면 차라리 자수를 해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아보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물론 뭐 선처 문제는 법적인 문제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먼저 좀 털어놓고 속이나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네네. 혹시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런 자수한 것에 대한 어떤 정상을 참작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아마 다 고백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수한 사람들이 좀 더 형량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자수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형량에 영향을 미치나요?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습니다. 네.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저런 상담을 한다면은 나도 마음의 지옥을 만들지 말고 얼른 자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지금 뭐 어떤 가담 범위에 따라서 공범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처벌의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 회원 전원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는 전원 입건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내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텔레그램방이 어떻게 운영이 됐고 회비를 어떻게 걷었는지 뭔가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한다면은 나중에 최종 재판에 있어서 입건 자체는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종 재판에 있어서 분명히 판사가 이 부분을 참작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럼 하루빨리 마음의 지옥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자수를 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맞는 거가 되겠죠.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좀 자수자가 늘어서 경찰 수사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자수자가 계속 늘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뭐 어떤 포털의 온라인 상담 게시판 같은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네. 처음에 시작이 어려운 거지 지금 누군가 3명 자수를 하기 시작을 했고 분명히 변호사들은 저 같은 조언을 할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자기들은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가상화폐의 익명성 때문에 비밀이 보장된다고 생각했겠지만은 그런 가상화폐를 중간에서 구매 대행한 사람이 있고 거래소를 통해서 구입을 했다면은 이걸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게 지금 수사기관의 판단이거든요. 네네. 그럼 앞으로도 저는 자수자가 계속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교수님 지금 예. 검찰이 뭐 조주빈과 그 일당들에 대해서 범죄 그 단체 조직죄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떤 건가요? 이게 뭐냐면요, 조직적으로 이거를 공모하고 또 실행했다고 하는 증거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형량이 엄청 높아져요. 형법 114조에 보면 범죄단체 조직죄랑 대한 그 형량이 나오는데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네네. 또는 병역 납세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정한 이에 가입한 죄, 이 죄를 지금 범죄단체 조직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현재 N번방 같은 경우에 조직적으로 지휘 통솔 체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예. 이게 이런 거예요. 총책이 있고요. 실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상담원이 있고 이렇게 직책이 나눠져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근무 시간과 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N번방의 박사방이라는 사람이 지시를 하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일정 부분 보상을 준다거나 아니면 혜택을 주는 경우 또 이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박사방이라는 이 조주빈이 어떤 그 가입자에게 어디 누구를 어떻게 성폭행해라 뭐 성추행해라 이런 형태의 지시도 했었고요. 네. 또 어떤 영향을 받고 돈을 받고서 요청한 걸 또 실행하게 만들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이건 결국 한 사람의 조주빈 한 사람이 돈을 받고 그냥 영상을 배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을 통해서 또 다른 범죄를 이루게 했기 때문에 이건 결국 조직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이제 방금 말씀하신 범죄 조직 단체 이 법령으로 이 어떤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변호사님,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조직폭력배들에게 흔히 적용되는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조주빈은 이 단체 수괴다. 이렇게 좀 분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폭처법상에 적용된 죄인데요. 뭔가 네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그런 얘기 뭐
최종적으로 전반적으로 법령을 다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예, 예. 폭처법상의 이 범죄단체 조직죄는 뭐냐면은 공동 폭행이나 상해, 협박, 공갈 등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이렇게 해당이 되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이 엠번방, 텔레그램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뭐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폭행을 하는 경우도 직원들을 통해서 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네. 텔레그램방을 운영한 거는 어떤 돈을 벌거나 그럴 목적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물론 이 규정을 배제는 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범죄단체 조직죄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안에서 통솔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조주빈이 새 변호인을 선임을 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조주빈이 그동안 세 차례 소환 조사할 때는 뭐 변호인이 없어가지고 그랬는지 네. 모르겠지만 네. 혼자서 진술을 했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제 변호인들도 조주빈을 변호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처음에 변호사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처음에는 자기한테,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상담받을 했던 얘기와 실제 사건 내용과 전혀 달랐다. 그러다 보면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사회적 여러 가지 뭐 비난받을 수 있는 요건 이런 물론 뭐 조주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네, 뭐 충분히 개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 입장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건 자체가 갖고 있는 사회적 파장이 비난받기에 충분하고 뭐 변호사는 본인의 업무기 때문에 변호사 업무를 하는 거지만 네. 외부에서 볼 때 그 변호사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제 꺼려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번 이제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이 됐으니까 조주민 입장에서는 법적 조력을 받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법적 조력을 받는 것도 범죄 사실 자체가 뭐 무죄가 된다가 이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저는 보고 다만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변호사 입장이 당연히 의뢰인의 어떤 입장에 서서 변호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 변호사 입장에서는 조주빈이 했던 행위 중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범죄단 조직죄 적용이 안 되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할 걸로 보여지고 가능한 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럴까요? 이 새로운 변호인이 어제 이제 취재진들에게 처음 한 얘기가 이 범행의 동기는 경제적인 목적이었는데 지금 조주빈이 반성하면 뉘우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형량을 낮추려는 전략일까요? 아니면은 뭐 자포자기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건가요? 자포자기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반성하고 있다 그랬고 경제적인 동기 때문에 돈을 벌라고 그러니까 어려워서 돈 벌라고 지금 이런 범행을 예.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실제 범죄 수익이 뭐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십억까지는 안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이거는 내가 받을 수 있는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춰보기 위한 거고 뭐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특정 사이트와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거는 본인에게 쏟아지는 어떤 그 여론의 반감을 좀 덜기 위한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드러나서 내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은 인정하되 안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부인하고 최대한 형량을 낮춰보자 이런 전략일 것 같은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포자기 했다면은 지금 아직 못 풀고 있다는 그 휴대폰 있잖아요. 네. 암호 번호를 제공해야 됩니다. 수사기관에. 예.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뭐 사생활이니 뭐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네. 지금 범죄 관련해가지고 재판받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한 사생활이 어디 있어요. 예.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완전한 좀 감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 이야기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시초라고 알려진 갓갓인데요. 교수님. 네. 여전히 뭐 경찰을 피해서 지금 뭐 종적을 감추고 있는데 이 갓갓이 잠적하기 전에 자신이 운영하던 이 방을 넘기는 뭐 위임실까지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황당무계하죠 사실은. 네. 이런 행동까지 하면서 어떻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네. 가까시라는 사람도. 이 사람이 사실은 최초로 엠번방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네. 박사방도 사실은 여기서 떨어져 나왔고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월에 뭐라고 그랬냐면 명의 없는 공기계나 기숙사 공용방으로 인터넷 접속했다는 거예요. 공기계란 말은 명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인터넷 접속만 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추적이 어려워요. 그러면 번호가 있어야 누군 건지를 확인하고 추적을 할 텐데 IP도 기숙사 공용방에서 했으니까 기숙사에 가면 이 사람이 거기에 그냥 들어갔는지 뭐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서 접속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고요. 또 그래서 본인은 경찰 추적을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곧 텔레그램도 탈퇴할 거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지난 7월에 이 얘기를 했고 올 1월에 아까 박사방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잠깐 들어온 적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들어와서 자기가 또 박사방 이 조주빈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내용도 보면 황당무계해요. 본인은 그냥 이거는 뭐 장난삼아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한 거다.
그리고 조주빈은 자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대화를 나눈 부분까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각가시라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도 뭐냐면 여성을 대상으로 저렇게 성착취를 하는 것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본인이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서 탈퇴하거나 도망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영상을 올리는 이런 아주 못된 행위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이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수한 사람들을 좀 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혹시나 이 각가시나 아니면 박사방 운영자들과 어떻게 접촉했는지 또 다른 방법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지 않는지 하는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네. 빠른 시일 내내 구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디지털 성착취 사건 수사 상황 알아봤는데요.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필요해 보입니다.